저기 뭐 중사평, 고사평 이러면은 그림은 여러분들도 뭐 저 확인을 뭐 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한 손으로 이렇게 상대에 대해 좀 이제 방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주먹으로 친다 이거예요. 이게 세로로 세워서 이거를 입군이라고 하는데 한자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수박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방어적으로 이렇게 한 손을 쓰면서 그럼 이쪽 팔이 남잖아, 그지? 이걸로 가슴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할 때 중초 부분을 치는 거예요. 가슴팍을 친다든지 복부를 친다든지 이게 중사평입니다. 중사평.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정지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수박에서는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박에서도 뭐또 보통 이제 권법에서 어떤 손으로 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어하는 거, 막는 거 조금 전에 했듯이 이거는 가로막기 하고 다르지 않거든. 손바닥 부위로 막을 수도 있고 팔뚝 부위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막나 바깥쪽으로도 막는 거지. 그래서 수박에서도 어른들이 하셨던 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저기 또 뭔 얘기하려고 했노. 그래서 중사평 이 한쪽 손은 방어적으로 쓰고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지. 그 중사평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수박과 유사하죠. 수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이렇게 가슴팍, 그러니까 어깨하고 옆구리 치는 거 연습이다 해서요. 누가 실제로 하는데 격투적으로 하는데 어깨를 칩니까? 아구를 치고 이래야 되지, 그지? 급소를 칠 거 아니야. 명치를 찔러 치고 이래야지. 맞죠? 그 다음에 옆구리 칠 때도 이게 뭡니까? 이게 장기가 있는 이 위쪽을 연습할 때 치지는 않습니다. 그 아랫부분 쪽으로 이렇게 손바닥 부위로 이렇게 친다고. 그 연습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중사평, 우선은 무예도보 통지 권법 보를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 중사평. 이게 좀 세워지면 고사평이에요. 중사평.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제가 초기 연구하는 것은 영양적인 부분인데, 가로막기가, 뭡니까? 무예도보통지 권법에서 확인이 된다. 가로막기가. 수박에서는 막기는 가로막기가 기본이 되어 있죠. 가로막기가 있어. 그럼 가로막기에는 수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쪽으로 할 때가 바깥쪽으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슴팍을 치는데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까이 붙었을 때는 찔러 치듯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중사평, 그 다음에 뭐 고사평은 똑같은 거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 중사평, 고사평이 수박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활용적으로는 뭐 굳이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가슴팍을 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맞고 치기만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 이래 붙어서 서로 얽혀있어 이래 치는 거지. 그지? 누가 상대가 칠 때 기다려서 맞고 치고 중사평을 하려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다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지? 그래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서 그 정지된 그림은 그 당시에 이게 통지잖아. 통지. 그 책으로 막 여러 권 찍어가지고 전 군영에 이거를 막 던져준 거지, 연습하라고. 장룡영에서 이걸 편찬해가지고, 그죠?
이제 거기서 책을 찍었는지 훈련도감이 찍었는지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막 찍어가지고 저 군령에 막 이렇게 보냈겠지. 근데 그때 군사들이 어떤 걸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 저것만으로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동작은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중사평이다. 중사평, 고사평. 이렇게 그 당시 저 군사들이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쓰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예제는 발로 찬다, 주먹으로 친다, 그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다 상대하고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이제 군사들 간에도 편차가 심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굳이 불필요한데, 그래서 무예도보통지 중사평, 고사평 이 수박에서 확인된다. 그 다음에 란차리세 이래가지고 잠깐만. 이게 그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반듯하게 전면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이렇게 들고 왼팔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팔을 이렇게 하고 한쪽 팔을 이렇게 들게 뒤쪽으로. 그것도 이거는 중간 과정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기고세라고 있는데, 기고세가 전진하는 형태에서 오른팔이 이렇게 돼 있고 왼팔은 이렇게 돼 있어. 왼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애될 필요는 없어요. 자, 기고세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상대방 팔과, 상대도 이게 팔이 두 개, 나도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누른다. 내려 누른다. 이제 그게 이제 스임적인 부분이지. 자, 내려 누르면서 위에서 밑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횡으로 하든지, 위아래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상대하고 팔이 얽혀 있을 때 그게 이제 힘쓰기지. 힘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빈틈이 생기면 이제 무예도보 통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래 되어 있지만 그게 구애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수박에서도 이게 보입니다. 수박에서 자, 3타다 하는데, 3타는 상대가 손등을 내주면 이쪽 손등을 치고 이거 치고 어깨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치고 이렇게 어깨를 쳐. 그리고 구음으로 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손으로 하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왼 손등을 치고 어깨를 쳐. 그 다음에 왼 이렇게 어깨를 쳐. 그런데 이걸 동작이 이제 타겟까지 들어갈 때 이게 세 번이다 해서 3타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는 그냥 3타다 하면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팔이 교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교차하는 게 이게 수박치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수박치기에서 상대방하고 내가 마주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처음에는 손등을 치고 연습을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우리 팔을 떨궈내고 어깨 빈틈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 어깨를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할 때 상대가 움찔하고, 팔뚝 떨어맞기로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치고 들어가려는데 빈틈이 안 보이. 내가 그런 팔을 누른다든지, 얽히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게 기고세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무예도보통지 기고세와 수박에서 하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같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용법적으로 볼 때 이게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지금 내가 요거 자료 이거는 뭐 중국 쪽 이제 무술 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정리한 걸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하는데 기고세에서 이제 사평세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상대하고 내가 전진하면서 상대 팔을 위에서 아래든지 옆쪽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중사평 아까 했지? 중사평 턱을 치고 들어갔는데 고사평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게 이제 무예도보 통지에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박에서 상대 팔 쳐내고 내가 들어간다. 상대가 들어맞게 한다. 그걸 다시 걷어내리면서, 명치를 치고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턱을 친다든지, 이게 이제 고사평이거든? 쓰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가 거의세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발로 이렇게 차는데 뭐 발등으로 차는데 지금 무예도보통지 뭡니까? 그 그림을 뭐 한 번 더 제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거 보면 압축으로 이렇게 차는 걸로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좀 걷어차는 형식인 것 같아요. 수박에서도 찰 때 걷어찬다. 저도 80년대 80년대에 이 부산시 그 태권도 최연소 4단 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는 뭐 5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박을 하는 자꾸 태권도 쪽에 기웃거리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만둔 지 한 몇십 년 되는데 그래서 발차기가 저도 발차기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걷어차는 자꾸 내가 헷갈린다. 근데 걷어차는 형식인 것 같다. 무예도보통지에서 현가 거기서도 이게 걷어차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걷어차 올리는 것 같다. 이게 타겟 찔러 차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생각하고 수박에서 발차기도 걷어찬다. 골반 체중 이동 이쪽으로 하면서 걷어찬다. 이렇게 걷어차는 것으로 뭐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비축각세 뭐 이런 거 이제 앉아가지고 뭐 작지룡세 이런 게 있어요. 제자리에 앉듯이 지금 이게 영상은 잘 안 찍히겠는데 앉듯이 해가지고 일어서면서 주먹으로 친다 이런 것인 것 같아. 그런데 수박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엉덩이를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경우는 뭐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주먹으로 이렇게 위로 상방향으로 쳐 올리는 거는 합니다. 이거는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송창렬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전에도 거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태권도 너희들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것 좀 해봐라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태권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이래가지고 저 이제 어른이 거기 수박으로 이제 해서 거기 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어른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실 때도 내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 그 현장이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거 이 동작을 하셔서 이걸로 올려치는 거나 이 주먹으로 관절 부위로 올려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 통지에서 아까 저기 뭐고 저기 귀축각세 엉덩이를 이렇게 막 깔고 앉듯이 다 해가지고 일어서는데 이 펴는 힘을 좀 쓴 것 같아. 그 등근육을 수축하는 힘으로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그것도 수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박에서도 칠 때 당연히 팔만으로 치지는 않지. 그죠? 치는 방향으로 골반이 들어가고 등근육이 충분히 수축이 되고 쳐야 되겠지. 수박을 이렇게 던지듯이 또 쳐. 왜 못 쳐? 던지듯이도 치고 가볍게 던지듯이도 치고 찌르듯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 뭐지? 짜듯이 해서 칠 수도 있어. 그거는 버티는 대상에 따라서 버티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막 대문짝에 막 예전에 한옥 있잖아. 저기 시골에 가면 잘 사는 집 대문짝이 막 소설 대문이 있는데 그거를 주먹으로 친다. 그지? 그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주먹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짜가지고 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래 타격력이 그러니까 목적성이 좀 다른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탄마세, 구류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무예도보 통지를 보면 팔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높게 들고 있는데 이게 상대가 발로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걷어찬다. 걷어차듯이 할 때 그거를 내려 막는 거예요. 내려 막는 동작인데 수박에서도 그렇게 내려 막잖아. 그지? 사람이 이렇게 안 막고 어떻게 막아?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동작이 좀 무예도보 통지 그림은 좀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일반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꾸 동작이 간소화되잖아. 그런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후대에 그런 거야. 후대에. 그리고 뭐 조향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상대가 차는 이제 차고 들어오는 이 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건데, 상대가 옆으로 만약에 뻗정다리인데 아주 뻗정다리로 해서 차지 않습니다. 수박에서도 예전에 격투기 하는 관장들 내가 세미나 하면서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잠깐 수박에서 하는 걷어차기도 그 친구들은 이제 무에타이를 많이 했었어. 그런데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타격력이 있어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
이 체중이나 이게 다르잖아. 또 어떤 저 변수가 있지만, 그래서 차고 들어올 때 이제 조향세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이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상대가 옆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차고 걷어차고 들어온다 할 때 이 팔을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는 막 이렇게 당기든지, 잡아서 쓰러뜨려야 될 거 아니야. 다리를 잡았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밀어붙이든지, 뭐 잡은 상태에서 꺾을 수 있으면 꺾든지, 그죠? 힘으로. 그게 이제 스윙인 것 같은데, 수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박에서 뭐 조향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 상대가 이 돌려차기는 자꾸 하시는 어른도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수박에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난세, 뭐 금난세, 뭐 이런 건데, 그림적으로는 이렇게 있고, 이래. 무효도보통지 그림이, 상대를, 붙은 상태에서, 상대가 쳤다 내가 한대 얻어맞았다. 팔을 붙잡았다가, 이 덜미 걸었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걸로 치는 거요. 정난세, 명치를 치거나, 턱을 짧게 치거나, 또 높게 쳐버리거나, 이게 정난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박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상대 팔에 대해서 잡기가 이렇게 해서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팔뚝거리가 되고, 그걸 더 깊게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 팔이 그대로 상대 뒷목으로,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하듯이 이 뒷목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이제 그런 이제 잔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그지? 들어가 가지고 내 무게 중심은 상대 측면에 둬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힘으로 그 목을 쪼아서 누르는 이제 그걸 하셨거든, 어른이. 그 이제 막 싸움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야. 박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상대를 충분히 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금나세 뭐 염주세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아까 했듯이 뭡니까, 상대가 이렇게 돌려 차려고 할 때 그 다리를 잡는다. 이것도 이제 금나에 포함이 되잖아. 그 중국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염주세라는 게 있는데, 염주세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 무효도보 통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흉내 낸다고 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어. 상대 팔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작용하는 게 이게 염주세인 것 같아요. 수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상대 팔에 대해서 미인다. 그래, 한쪽이 한쪽을 담당하는 게, 한쪽 팔을 담당하는 게, 이쪽은 상대방 오른팔. 이거는 내 오른팔인데, 오른손인데 상대 왼쪽에 대입을 해가지고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미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당기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 수 있겠지. 교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손등 어깨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서 한쪽 팔에 대해서 당기면서 이거는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주세에서 상대 뭐 팔에 대해서 친다든지 뭐 칠 수 있지. 수박에서도
그런데 상대 팔에 대해서 어떤 작용하는 것은, 힘쓰는 것은 민다, 당긴다, 교차한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교차한다. 이제 그렇게 수박에서는 풀어가는 게 있어. 그거하고 좀 어떤 스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조편세